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탄핵 심판 평의가 길어지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마지막 변론이 끝난 지 지금 2주가 넘게 지났는데 아직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최장 기간 평의를 하는 사건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만큼 신중하고 따져볼 부분이 많고 더군다나 방대한 양의 결정문이 나올 가능성을 지금 점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하나의 어떤 판단과 결정과 그 결정에 이르는 논리구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 기간 고심하고 이 평의를 열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중에 가장 많은 쟁점과 가장 많은 주장이 들어와 있던 사건입니다. 즉 피청구인 측에서 실체적인 어떤 주장을 넘어서서 절차적인 어떤 주장도 굉장히 이의 제기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신청 절차로서 부적합하거나 이 부분에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주장별로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치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결정문을 쓰고 의견을 모으는데 장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이 형사 수사 중이니까 헌재 심판을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와 있었고 수사 서류를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도 나와 있었고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송달 절차와 관련해서도 부적합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만큼 역대 사건 중에 절차 위반에 대한 주장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하나하나 면밀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만큼 실체적인 요건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표현을 할지 이런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적 문제도 많고 또 쟁점도 많고 주장도 많다. 이 때문에 평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쯤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상대로 17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면 사실 14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17일? 평의를 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도 예상이 되지만 결국은 한 22일이 가장 유력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평의가 금요일이 마지막이었다고 한다면 내주 초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의 첫 변론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선고를 하고 변론기일을 다른 사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중요한 선고 날은 다른 변론기일을 잡지 않은 관행상 실질적으로 18일은 피하고 18일, 19일, 20일, 20일이 이렇게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처음에는 17일 전에 선고를 예상했기 때문에 18일부터 다른 사건의 변론기일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의나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창수 검사장 사건이나 다른 사건들도 선고함으로 인해서 대통령 사건이 조금 더 시간적인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17일 전 선고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빠듯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18일 변론기일 이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도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쟁점이 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결론이 빨리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애초에 많았었는데 왜 늦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네, 변론기일 이후에 국회 측에서 그 수사 기록과 관련한 어떤 인증 등본 촉탁 추가 서류에 대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느냐고 조금 지연됐을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한덕수 총리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건과 그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중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실체적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는가 부분은 대통령이
과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 사건을 선고를 하면서 결정문에 그 위헌성, 위법성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면 대통령에 대한 판단에 대한 예단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순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비슷한 시점 또는 대통령 선고 이후에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 선고 날과 같은 날에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서 헌나 2, 3, 4 같은 날에 이제 선고가 나왔던 전례를 비춰봐서는 예. 같은 날 선고도 가능하고 철저하게 이것은 재판관들의 평의 절차를 거쳐서 지휘권 행사, 재량권 행사이기 때문에 같은 날 선고할지 따로 할지도 재판관들의 어떤 결정 사항이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대통령의 신분이라는 건 우리 헌정사상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건을 선고하는 것이니 분리해서 대통령을 온전히 한 명에 대한 선고를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선고를 생중계할지 아니면 녹화돼서 중계를 할지는 알 수 없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문의 핵심 요지만 굉장히 장시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런 만큼 대통령에 대해서 1인에 대해서 선고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무리한 탄핵소추였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헌재가 결정문에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적시한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헌재가 판단한 그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사건은 피청구인 그러니까 이창수 검사장이 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검사의 어떤 수사나 기소는 검사의 권한이고 재량 범위 내인데 이걸 가지고 탄핵소추하는 것은 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해달라는 주장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헌재는 새로운 어떤 법리를 이제 기준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 그러니까 2024 헌나 1사건에서 내린 결정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절차를 준수하고 일정 부분 위헌과 이 법의 소지에 대한 소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탄핵소추권의 남용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네. 첫 번째는 공직자에 대한 책임 추궁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동종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국회의 어떤 탄핵소추권이기 때문에 이 어떠한 사유도 없이 근거 없이 법령인 절차를 위반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남용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기준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탄핵 기각이 잇따른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줄까요? 일단 별개의 사실관계이고 별개의 어떤 신분에 의해서 이제 탄핵소추된 것만큼 본인의 행위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일지 굉장히 촉각을 세우는 이 상황에서 그 8명 전원일치로 기각된 바는 시사하는 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 사건에서도 전원일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즉 사회적인 혼란을 줄이고 혹여라도 여러 가지 불복이라든가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헌법재판관들의 전원일치된 판결을 내므로 인해서 국가적인 혼란을 줄이고자 지금 헌재가 다른 사건에서도 지금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일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일부 그 헌법재판관들은 다른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뭐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워낙에 사회적인 혼란과 지금 찬반이 나뉘어서 지금도 앞에서 시위하시거나 집회하시는 예. 분들을 봤을 때는 이 판결문의 기능이라는 것은 설득의 기능도 있거든요. 이 결정문을 다 읽고 이 판결문을 다 숙고했을 때 납득이 된다라고 하면 설득 기능이 있는 것인데 일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재판관별로 이 재판관의 이야기는 믿을만하고 들을만하고 이 재판관의 의견은 따르지 않고 이런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의 이런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사건도 전원일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조율하느라고 지금 평의가 길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럴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전원일치라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도출하는 어떤 사고의 어떤 생각의 판단 부분들도 일부는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전원일치로 기각이 나온 사건, 감사원장에 대한 기각 사건에서도 별개 의견의 3인의 어떤 의견이 있었죠. 그 예. 안에는 일부 위법하다라는 판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별개 의견도 일치된 결정으로 나오는 것이냐, 이 판단에 이르는 논리적인 사실관계의 판단과 증거 채택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 여지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결정문에 설시하거나 일치된 진술로 오류 없이 작성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검찰은 본안에서 다투겠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본안 재판에서는 어떤 변수가 되겠습니까? 네, 일단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보통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행사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통상의 모습이었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다툰다고 한다면 항고하는 전례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검사는 다투지 않고 본안에서 다툰다라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한번 다퉈봐라 이런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인데요. 예. 결국은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논란도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본안으로 가서 이 절차적 적법성과 관련해서 특히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 발부부터 구속영장 발부부터 모든 것이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불법 구금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이렇게 구속 취소가 되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이것이 상급심 법원에서도 유지될지에 대해서 본안 재판부에서 또다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본안이라는 건 1심 판단을 넘어서 2심, 3심까지 이 주장과 관련한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시로하냐 난로하느냐의 문제는 1심, 2심, 3심을 거쳐서 한 수년간의 법적인 공방을 통해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오늘도 지금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고 경찰력도 많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엔 경찰이 전국에 가포비상을 발령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그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다시 한번 서부지법 사태가 재현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력 100%를 동원한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사실은 행정력, 경찰력이 굉장히 많이 동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기동대 2만 명 배치하고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전담 경비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특공대도 배치한다는 겁니다. 특공대가 나온다는 것은 무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폭력적인 부분, 무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예방하겠다라는 게 경찰의 조치로 보이고 그런 만큼 개인적으로는 조속하게 판단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력이 투입될 곳이 많은데 지금 이 헌재를 둘러싼 이 선고기일 전후로 해서 엄청난 인파들이 몰리고 있고 경찰력도 여기에 동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고요. 경찰은 그에 대비해서 혹여라도 굉장히 전격적인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 3일 전에 선고하지 않고 당일날 선고기일이 통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명피해 없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